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알못도 1분 만에 이해시켜드리는 오늘의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바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잠정 조치 전면 시행 소식입니다. 짝짝짝. 예전에는 스토킹 가해자 죗값을 치르고 나서야 전자발찌 찰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재판 전이라도 즉 수사 단계에서 이 가해자 왠지 피해자한테 또 접근할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든든한 조치냐면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실시간으로 쫙 감시하는 거죠. 혹시라도 가해자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접근하면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경고 알림이 뜹니다. 덕분에 피해자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 정말 안심이죠.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만약 이 잠정 조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간 아주 큰일 납니다.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자, 다음 코너. 오늘의 경제 용어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코코본드라는 말 심심찮게 들리죠? 뭔가 달콤한 이름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코코본드, 쉽게 말해서 조건부자 본증권인데요. 평소에는 착실하게 이자를 주는 채권이지만 은행 자본 비율이 뚝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주식으로 변신하거나 심지어 원금이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급할 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깡통 찰 수 있는 복불복 게임인 셈이죠. 고수익만 보고 덥석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투자 전 은행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알쏭달쏭한 법률 용어. 고의와 과실입니다. 둘 다 잘못을 저지른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의는요, 나쁜 맘 먹고 일부러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칠 줄 알지만 에잇, 다치게 해야지 하는 심리 상태인 거죠. 반면에 과실은 설마 괜찮겠지? 하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팁 하나 드릴게요. 형법에서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실치사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코너. 최신 판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비양육 부모의 성본 변경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선고. 자, 여기서 성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성과 본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김해 김씨 경주 이시할 때 김이가 성, 김해가 본관인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 성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이 친아빠가 결사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간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성본 변경, 부모 감정 싸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직 아이의 복리, 즉 행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친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이가 새 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혼란 없이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본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는 거죠. 즉, 부모의 핏줄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2026년 비양육 부모의 성본 변경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직접적으로 찾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정보를 더 드릴게요. 핵심 법률 및 판례.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 사건에 속하며 가정법원은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법원의 고려사항.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불편, 혼란, 정체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2024년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 변경의 의미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202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 판례 변경이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본 변경 청구 시 고려사항.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 법원은 자녀의 성장 과정과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성본 변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반대. 비양육 부모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반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성본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2026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경우 위에 제공된 정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AIN